치유. 제9장 일상생활.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기가 처음 넘어졌을 때 포기했다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새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나 익숙해지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우선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힘든 일하기보다는 새로 배울 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주제에 상관없이 배움의 과정은 항상 같다. 운전하는 법을 배우든지, 타자 치는 법을 배우든지, 테니스 치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든지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한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그 일에 점점 익숙해지게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지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선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자주 말하라. 항상 자신을 지지하라. 처음으로 강의했던 때가 기억난다.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루이스, 정말 잘했어. 처음치곤 굉장히 잘한 거야. 대여섯 번만 더 하면 완전히 프로가 될 거야. 몇 시간 뒤에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몇 가지 바꿀 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점을 고쳐도 좋을 것 같고 저런 점을 조금 고쳐도 좋을 것 같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 자신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너 정말 못하더라, 실수도 여러 번 하고 라고 말하며 자신을 폄하했다면 다음 강의를 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두 번째 강의는 처음 강의보다 훨씬 수월했고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마치 내가 프로처럼 느껴졌다. 우리를 둘러싼 법칙 살펴보기. 이 책을 쓰기 직전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나 샀다. 그리고 컴퓨터에게 마법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컴퓨터를 배우기로 한 것은 내가 새롭게 선택한 일이었다.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마치 영적인 법칙을 배우는 것과 같다. 내가 컴퓨터의 법칙을 배워서 따르자 컴퓨터가 나를 위해 놀라운 마법을 부렸다. 반면에 내가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컴퓨터는 법칙에 관해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내가 법칙을 배우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법칙에 따라 작업을 하면 마법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컴퓨터와 같다. 당신은 영적 법칙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영적 법칙을 당신의 낡은 사고방식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새로운 말을 배워서 따라하면 당신 인생의 마법이 펼쳐질 것이다. 배움을 강화하라. 배움을 강화하는 방법은 많을수록 좋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긍정적인 문장 쓰기, 앉아서 명상하기, 운동을 즐기기, 영양에 신경 쓰기, 자기 긍정을 소리내어 말하기, 자기 긍정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리기, 독서와 공부. 나의 일상. 나는 매일 이런 일을 한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생각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샤워를 한 뒤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를 한다. 15분 정도 트럼플린 위에서 뛴 다음 아침 6시에 텔레비전에 에어로빅 방송을 보며 운동을 한다.
그 다음 과일과 과일 주스, 허브차로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하면서 나에게 이 음식을 제공해준 대자연에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음식에게도 감사한다. 점심을 먹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긍정을 소리내어 말한다. 가끔은 억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노래 말이다. 루이스, 너는 훌륭해. 난 널 사랑해. 오늘은 네 생애 최고의 날이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네 앞에 드러나 있어. 필요한 건 모두 얻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해. 점심은 샐러드를 양껏 먹는 편이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음식에게 감사한다. 오후 늦게 요가 매트에 누워서 몇 분간 스트레칭을 하며 긴장을 푼다. 이때 음악을 듣기도 한다. 저녁 식사는 찐 채소와 곡물이다. 가끔씩은 닭고기나 생선을 먹기도 한다. 소박한 음식을 먹을 때 몸 상태가 가장 좋다. 여러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서로를 축복하며 음식에 감사한다. 가끔 저녁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다. 배울 것은 항상 있다. 이때 자기 긍정 문장을 10에서 20회 정도 써본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생각을 정리한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모든 일을 축복한다.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을 확신하며 잠이 든다. 너무 빡빡해 보이는가? 언뜻 보기에는 벅차게 여겨졌지만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목욕이나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쉽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 직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명상을 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 30분을 들인 보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다들 매일같이 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는 말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나는 예전에 잠에서 깨면 이런 또 하루가 밝았네 라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면 실제로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곤 했다. 이제 나는 잠에서 깨면 눈을 뜨기 전에 숙면을 취하게 해준 침대에게 감사한다. 밤새 편안하게 같이 있었던 것이 고마워서다. 그 다음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10분 정도 내 인생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떠올리며 고마워한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의 하루를 디자인한다. 그 다음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 명상. 매일 몇 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라. 명상을 처음 한다면 우선 5분만 해본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라.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지나다니게 하라.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명상에 관한 강좌와 책기인 매우 많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나는 주로 조용히 앉아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의 답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내버려 둔다. 어떤 명상법이 옳은지 어떤 명상법이 나쁜지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명상법 중에 가만히 앉아서 숨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를 세고 내쉬면서 둘을 센다. 25회 정도 센 다음 다시 하나에서 시작한다. 아주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고객이 한 명이 있었다. 그녀는 두뇌의 회전이 빨랐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그러나 행동이 생각을 따라하지 못했다. 과체중에 재정 상태는 엉망이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도 찾지 못했고 몇 년 동안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영적 개념들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검토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놀라울 만큼 달라졌다. 그녀는 명상을 하루 5분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15분, 그 다음 20분으로 명상 시간을 늘렸다. 훈련, 매일 자기 긍정하기. 자기 긍정의 문장을 한두 가지 선택해서 하루에 10에서 20번 정도 쓰고 열과 성을 다해
큰 소리로 읽어라. 곡을 붙여 즐겁게 노래하라. 하루 종일 긍정의 말이 머릿속으로 흘러다니도록 하라. 끊임없는 자기 긍정은 믿음이 되고 때때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가진 믿음 가운데 하나는 집주인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내가 뉴욕시에 새 들어 살 때 집주인은 모든 세입자들이 싫어할 정도로 성격이 까탈스럽다. 나는 5년간 그 집에 살면서 딱 3번 이 남자와 마주쳤다.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모든 가재도구를 팔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기 긍정을 시작했다. 모든 살림도구가 빨리 팔린다. 이사는 간난이 끝난다. 모든 일이 신의 뜻대로 착착 진행된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쓰던 물건을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이사하기 전 며칠 동안은 어디에서 자야 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자기 긍정을 반복해서 말했을 뿐이다. 곧 고객과 제자들이 하나둘씩 가재도구와 책을 사가기 시작했다.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편지로 알렸는데 놀랍게도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 떠나게 되어 참으로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 집주인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은 물론 내가 쓰던 가구를 사서 가구를 갖춘 채로 다른 사람에게 새를 놓겠다는 것이다. 나의 상위 의식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2가지 믿음. 나는 항상 집주인과 사이가 좋다와 모든 가재도구가 빨리 팔릴 것이다 을 실현한 것이다. 나는 이사가기 전날까지 내가 쓰던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다. 내가 돈을 받고 판 침대에서 말이다. 모든 세입자가 놀랐다. 나는 옷 몇 벌과 주석이, 블렌더, 헤어드라이어, 타자기, 그리고 수표 한 장을 들고 유유히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믿음의 안개를 두지 마라.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보니 차가 필요했다. 나는 한 번도 차를 사본 적이 없는 데다 값비싼 물건 또한 사본 적이 없었어. 할부 구입 자격이 없었다. 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거절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독신 여성이라는 점이 장애로 작용한 것이다. 모아둔 돈을 새 차를 사는데 털어넣고 싶지는 않고 대출받은 길을 넣고 공경에 빠졌다. 하지만 나는 처한 상황과 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단 빌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는 멋진 새 차를 가진다 라는 그 자기 긍정을 되풀이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 차를 사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사업을 하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다. 차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내가 처리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은행원에게 전화해서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로 소개하면서 최고의 보증을 해줬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나는 멋진 새 차를 몰게 됐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크게 흥분하지는 않았다. 내가 이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 차를 구입하는데 3개월씩이나 걸린 이유는 내가 이전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해 본 적이 없었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떨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훈련, 나는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이미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변화의 토대가 되어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소한 한 달간 이 말을 계속하라. 이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윗부분에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라고 써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장을 써보라. 하루 종일 그 문장을 읽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첨가해도 좋다. 파트너와 같이 해도 좋다. 손을 잡고 번갈아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라고 말해라. 이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신을 비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훈련,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 당신이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나 하게 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아주 세세히 느끼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들어보라.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라.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담담해지도록 하라. 훈련,
지식을 넓혀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 독서를 많이 하라. 세상에는 배워야 할 지식이 아주 많다. 이 책은 지식의 통로로 가는 한 걸음에 불과하다. 관점을 바꿔보고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라. 그들을 넘어설 때까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라. 지식은 평생에 걸쳐서 넓혀야 한다.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고 실천하고 적용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인생이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지식을 넓히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라. 지식을 넓히기 위해 가능한 많은 방법을 실행하다 보면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없애고 싶었던 것들이 적당한 때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인생에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보너스를 얻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훈련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뒤에 나는 깜짝 놀라서 기뻐해 본 적이 있다. 내가 젊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나는 10년 전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자신과 인생에 대해 웃어넘겨라.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다음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이다. 아니다. 어차피 하게 될 것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노먼 커슨스의 책을 읽으면 좋다. 그는 웃음으로 불치에 병을 이겨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병을 만들어낸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해서 또 다른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웃음으로 또다시 병을 치료했다. 치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나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을 시도해보라.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에 감사하라.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기 전에는 뉴스를 듣지 마라. 뉴스에는 갖가지 죄악만 소개될 뿐이니 괜히 뉴스에서 본 내용이 꿈에 나타나게 할 필요가 없다. 꿈속에서는 일이 훨씬 명확하게 펼쳐지므로 자기 전에 꿈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해결책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침까지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다. 평화로운 상태로 잠들어라. 인생은 당신의 편이며 모든 일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형태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라. 지금 하는 일을 고역으로 여기지 마라. 그 일에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모두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용서하고 화를 풀기 위해 애쓰는 과정도 즐거울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짧은 노래를 만들어보라.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기분이 가벼워진다. 나는 고객과 작업을 하면서 가능한 많이 웃을 일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빨리 웃을수록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더 쉽다. 닐 사이먼의 연극 공연에서 자신의 문제를 봤다면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신을 웃어넘길 것이다. 비극과 희극은 똑같다. 당신이 보기에 달린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한심한가. 당신의 변화 과정을 즐겁게 만들어라. 재미를 느껴라.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자신을 지지하며 인생은 나를 지지한다.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본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지식을 넓힌다. 나의 하루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한다. 나는 하루에 일어날 일을 열정을 갖고 기대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나는 인생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발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18